실무 톡톡 서승희입니다. 자, 제가 스마트 A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스마트 A 이전에 원래 더전 회계 프로그램은 예전 도스 버전 때부터 시작을 해왔었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 A 버전은 약간의 인공지능이 좀 들어가 있죠. 자동 전표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서 실장의 더전 실무 톡톡을 통해서 스마트 A 프로그램을 또는 그 외에도 더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A 프로세스 알기 재무회계 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A 프로그램은 회계, 인사급여, 생산 재고, 그리고 법인 조정, 수임처 관리 이런 형태의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사용하게 되면 수임처 관리 이 모듈은 들어가지 않고요. 반면에 세무 대리인이 사용을 하게 되면 수임처 관리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임처는 세무 대리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회계 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는 모듈별로 되어 있고, 자, 여기에 회계 안에 재무회계, 자동전표, 부가지세, 고정자산, 자금예산, 그리고 기초 데이터 이러한 5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기초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기초정보는 기본적으로 등록자가 붙어져 있는 그러한 등록 작업이 있고요. 자, 여기에 전기와 관련된 전년도에 2월 대온 정보들은 전기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데이터 관리 그리고 보조 데이터 관리 등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초 정보 관리에서 하는 일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회사를 등록하고, 그러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를 먼저 등록하고 등록된 회사에 대한 기준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올해가 1기이면 전기분이 필요 없는데 올해가 1기가 아니고 2기, 3기,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전기 2월은 필요하게 되겠죠. 전년도 정보를 가지고 와서 올해 정보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비교식 재무제표를 만들도록 하고 있죠. 자, 비교식은 전년도와 올해. 자, 회계에서는 전년도를 전기라고 표현하고요. 자, 올해는 단기, 그럼 내년은 차기.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비교식은 전년도와 단기, 올해 거를 비교해주기 위해서 전기 정보가 전년도 전기 2월 메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있어야 올해 거와 비교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데이터 부분에 있는 정보를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준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래들은 일반 전표 또는 매일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 전표와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일매일 거래들을 입력하는 곳이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고 나면 입력된 정보가 각종 원장과 같은 장부들 그리고 재무제표 등의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생하는 거래들을 우리가 일기 쓰듯이 발생하는 회계상의 거래들을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할 것인데요. 자, 부가세와 관련이 있으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또는 빠른 부가세 입력에 입력을 하고, 부가세와 관련이 없으면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들은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차변, 대변, 분계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또는 빠른 부가세 입력을 통해서 부가세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면, 자, 부가세 정보들은 부가가치세 탭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한 정보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가세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면서도 여기에서 차대별 분계는 들어가야 되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 있는 차대별 분계들을 다 같이 모아서 이제 저희가 결산 보고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각종 장부들 그리고 재무제표들의 정보를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재무회계 쪽에서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기존에 스마트A 이전의 버전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거래를 전표를 보고 입력을 했었죠. 입력을 했었는데, 자, 이젠 입력을 하는 시대는 많이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IT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에도 이러한 IT가 발전된 인공지능들이 하나씩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자동전표 탭에 보면 여기에 부가세와 관련이 있는 정보들은 자료 수집을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자,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는 자동 분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자료 수집하는데 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과 같은 정보가 자, 다 어디에 가 있냐면 국세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다시 시스템으로 가지고 오죠. 시스템으로 자료 수집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료 수집을 통해서 홈택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온 정보를 가지고 다시 부가세와 관련이 있는 거래들을 모아서 수집된 걸 가지고 자동 분계 그리고 부가세에 대한 세무 구분을 넣어서 정보가 정리가 되면 다시 부가세 쪽으로 넘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들은 여기서도 바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일반 전표 입력이 이제는 건건히 입력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수집해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서 전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가세 외에도 통장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요. 자, 통장과 관련된 정보들은 통장은 저희가 거래 자료를 통장을 엑셀로 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기준 정보를 넣어서 실시간으로 통장 거래 내역이 정리된 부분을 가져다가 자동 전표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거래가 이제 자동 전표로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자동 분계가 되는 이러한 정보로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 수집을 된 걸 가지고 재무회계에 있는 일반 전표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자,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빠른 부가세 입력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메뉴는 비슷한 메뉴입니다. 자,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건건히 입력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빠른 부가세는 유형별로 그리고 일별이 아니라 기간별로 그래서 1월부터 3월 이런 형태로 기간을 넣어서 입력할 수 있고 분기별로 자료를 조회할 때 우리가 빠른 부가세 입력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동 전표 처리해서 부가세 거래를 받게 되면 받은 정보를 가지고 주로 빠른 부가세 입력에 가서 조회를 하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빠른 부가세 입력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와 관련된 정보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또는 빠른 부가세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 정보가 부가세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무회계 쪽에서 부가세 정보를 넘겨주고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 쪽에 잠깐 들어가 보면 부가세에 가시면 부가세에는 주요 신고 서류 그래서
자, 좀 전에 자동투표를 통해서 받았던 자료들. 자,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자, 이러한 자료들은 이미 자료 수집을 통해서 받아왔죠. 자, 세금계산서를 모아놓은 곳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를 모아놓은 집계표가 계산서 합계표.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을 모아놓은 곳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이고요. 신용카드 매입을 모아놓은 것이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 수집을 통해서 전표를 자동으로 발생을 시켰고, 이러한 기본적인 부가세 관련 정보들이기 때문에 주요 신고 서류에 들어와 있는 항목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부가세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 거래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일단은 주요 신고 서류에서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 첨부 서류 쪽에 보시면, 자, 이제 부가세 매입 자료 중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은 매입세 불공제 내역, 또 매입 세금 계산서들 중에서 또는 신용카드 매입 자료들 중에서 건물 또는 감가상각과 관련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미 매출이 일어난 다음인데 돈을 못 받게 돼서 대손 처리를 하는 경우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 그 다음에 사업장별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는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부가세도 한 번 했는데 잘못해서 수정신고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정신고할 때 과표미 추가납부 계산서 또는 과표미 세액경정 청구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첨부 서류에 들어가는 서류들이 되겠고요. 자, 수출과 관련된 외화 획득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영세율 수출 관련 서류 해서 수출인 경우에 수출 실적 명세서 또는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자, 그리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 외에 영세율과 관련된 추가적인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첨부 서류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 공급,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제출은 아니지만 건물관리 명세서 같이 작성하실 수 있겠고요.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축수산물을 매입을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과세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 공제 신고서도 업종별 첨부 서류에 들어가 있고요.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현금 매출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주 업종에 따라서 업종별 첨부 서류들이 추가로 들어와 있죠. 자, 그 외에 기타 신고 서류 해서 추가적인 간이과세 전환, 재고품 신고 등 별도의 서식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전산 매체 관련한 경우에 전산 매체 신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은 부가세 전자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모든 걸 다 전자 신고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정보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회계에서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빠른 부가세 입력 그랬는데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들은 부가세 탭으로 넘어갔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에 해당되는 결산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결산을 할 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감가상각이죠.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등록된 정보를 가지고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분기 또는 반기 연간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를 월별로 계산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이거는 결산을 하기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으로 정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 작업 먼저 진행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금 관리를 하시는 경우에 바드럼이나 지급어음 차입금에 대해서 날짜별로 관리를 하고 일자별로 관리를 해서 자금 계획서에 반영을 한다라거나, 자, 이런 형태의 자금 관리 작업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자금 관리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바드럼이나 지급어음에 대한 관리를 같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회사가 내부적으로 뭐 접대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죠. 예. 근데 접대비 한도를 어느 한 특정 부서에서만 다 써버리면 곤란하니까, 자, 이런 경우에 부서별로 한도를 줘서 부서별로 쓴 내역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예산 관리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입력을 하고 예산별로 실제로 실적 얼마를 썼는지,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내년에 추경 예산 하실 때 또 어떻게 하실 건가, 차기 예산을 하기 위한 또는 추경을 하기 위한 이러한 예산을 관리하실 때 예산 관리 메뉴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차입금이나 어음에 대한 관리를 다 했다가 감가상각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결산을 진행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결산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아까 감가상각 작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자, 고정자산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걸 가지고 저희가 결산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결산을 하기 전에 저희가 장부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검토하는 장부들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금 출납장,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그리고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들을 모아놓은 메인 매출장, 이렇게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까 거래처 원장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거래처 원장이 거래처별로 관리도 하지만 거래처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운영을 하실 때도 거래처 관리를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내부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시면서 부서별로 또는 현장별로 프로젝트별로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장별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기초정보에 현장을 등록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부서별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부서를 등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기초정보에 등록을 시켜 놓고 전표를 입력할 때마다 부서를 입력하거나 또는 프로젝트 현장을 입력해 놓으시면 관련된 손익이나 또는 원가 현황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표를 입력하시면서 입력하다가 보면, 자,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들이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증빙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적격증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적격증빙이 아닌 거래들이 있을 때, 자, 그러니까 그냥 간이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경조사비와 관련된 또는 3만원 이하 거래인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갖추라고 되어 있지만 3만원을 넘어선 거래들 중에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을 때, 또는 간이 영수증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경조사비 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전표를 입력하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입력을 해 놓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입력을 된 걸 가지고 결산 장부에 보시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을 때 또는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될 때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라고 해서 법인은 별도의 서식을 추가로 지출증명에 대해서 계정 과목별로 어떤 계정이,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계정이 전체 계정 과목의 금액이 100만원이면 그 중에 세금계산서 얼마 또는 신용카드 얼마, 그래서 적격증빙을 갖춘 것과 관련된 항목별로 각각 얼마씩을 썼는지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적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이제 가산세 대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산 장부에 나와 있는 이 추가적인 장부들도 저희가 결산을 하기 전에 점검을 해 봐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산을 진행하게 되면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우리가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자, 결산은 수동 결산과 그리고 자동 결산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산 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 분계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동 결산은 차변 대변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는 그런 결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 분계를 하고 전표 추가를 하고 나면 이제 재무제표를 각각 들어가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결산 부속 명세서, 그래서 채권 채무에 대한 부속 서류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검토 서식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무대리인들은 현금 및 예금 잔액 검토에서 현금 조정이라는 작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 재무제표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예산에 가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경영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영정보는 결산이 끝난 자료를 가지고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신용평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자료들이 조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분석 자료를 보실 때는 결산이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재무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기본적인 차대변 분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활용을 한다면 저희가 뭘 더 쓰실 수가 있냐면 이 기초 데이터 부분에 기초 데이터 쪽에 가시면 현장 또는 부서 그리고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자, 부서 사원 등록, 그 다음에 현장 등록, 그리고 프로젝트 등록. 자, 이런 항목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부서 사원은 부서별로 사원별로 집계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고요. 현장은 건설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건설업을 하시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급 건설인가 아니면 분양 건설인가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건설업은 건설을 하고 있는 본사는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건설 현장이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이렇게 지역별로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급이나 분양의 성격에 따라서 현장별로 원가를 계산하거나 또는 현장별로 메인 매출장 관리를 한다거나 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인 경우에 도급 건설 또는 분양 건설에 따라서 현장별로 관리를 하고자 할 때 현장을 등록해 놓고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장별 관리를 많이 응용을 해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제조업인 경우에 저희가 계정 과목에는 500번대 그리고 600번대 700번대 이렇게 3개의 원가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500번대를 제조, 600번대를 도급 건설, 700번대를 분양 건설 이렇게 해서 원가 계산에 필요한 이러한 항목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이 원가들을 도급을 쓰시면서 또는 분양을 쓰시면서 현장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주문 제작 같은 경우에 우리는 1년에 배 5척 제작하는 것이 다예요. 이러면 각각의 제조에 해당되는 주문별로
주문 사양별로 해서 원가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주문서별로 원가 계산하는 경우에 현장별로 걸어 놓으면 저희가 500번, 600번, 700번 대 원가를 쓰는 것보다 다양하게 원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급, 분양 이렇게 현장별로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예,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예, 그때는 분양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예,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만 현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도 또는 서비스업도 예, 관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별도의 프로젝트, 신제품 개발과 같은 프로젝트 또는 창립 몇 주년 행사와 같은 프로젝트 이렇게 프로젝트별로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부서 사원별로 운영하실 수도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기초정보에 어떻게 등록하느냐를 가지고 저희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장부에 가면 보조장부에 여기에 현장별 메인 매출장, 프로젝트별 원장, 그리고 부서별로도 또는 프로젝트별로도 원가 손익에 대한 각각의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저희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목적으로 쓰시는 경우에 이때는 부서 또는 사원, 프로젝트, 현장 각각을 다 활용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에 대한 회계 모듈에 대한 부분을 재무회계, 자동점표, 부가치세, 고정자산, 자금예산 그리고 기초 데이터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